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 정보로서 수익성 높이는 상가주택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영상은 당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널인 LHTV에서 제작한 것으로 상가주택을 설계하고 건축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드리니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가주택, 즉 꼬마 빌딩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서 좋은 상가주택이란 입지조건, 수익성, 경쟁력, 객관성, 좋은 설계와 디자인, 거주성, 임대성, 또 부동산적인 장래성, 또는 건축이나 매입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가운데 지난 영상에서는 어떤 곳에 어떤 땅에 짓는 것이 좋은지, 즉 입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오늘은 이어서 수익성 좋은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와 같은 4가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이런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상가주택의 건축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러한 상가주택은 아시다시피 지하를 포함한 저층부는 상가 등 상업용도이고, 상층부는 2층과 3층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4층과 다락 같은 상층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복합 건물로서, 이러한 건물은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상업용 기능과 주거용 기능은 성격적으로 상충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구조적으로도 이 상가 부분은 이러한 기둥과 보로 구성된 구조이고, 이를 건축적으로는 라멘 구조로 하며, 상층 구조인 주택의 경우에는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벽식 구조로 구조계산상 모순된 건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업공간과 주거 부분의 출입구와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가주택인 경우에 이 주택 출입구는 뒤쪽에서 들어가고, 상가 부분은 도로에서, 이쪽이 지금 도로 부분인데 도로에서 들어가는 식으로 주택 부분과 상업 부분의 출입구를 분리해 줘야 하고, 구조적으로는 상층부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건물의 단면인데, 이 상층부의 모든 구조를 1층에 상가 부분에 이 보가 전부 다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둥으로 전달돼야 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보호 길이가 높아지게 되면 층고가 따라서 낮아지게 되거나, 또 잘못하면 기둥이 이 중간에 배치되거나 이 기둥 크기가 커가지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수익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꼬마 빌딩인 상가주택은 역시 임대성을 좋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가로의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도로에 근접시키고 주차도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건물을 설계하다 보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도로가 한 면만 접한 대지인 경우, 그러니까 이러한 대지가 그런 경우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지는 이 도로의 한 면만 접해 있습니다. 이 건물 같으면 코너 대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접해져 있고, 또 뒤쪽으로도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주차를 뒤쪽으로 하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건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건물은 도로가 한 면만 접혀 있기 때문에 건물 전면의 주차 공간과 주택 출입구를 확보하다 보면 도로에 접하는 상가 부분이 좁아지는가 하면 확보된 주차 공간으로 인해서 상가로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주택 출입구는 상가 출입구 등과 분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니 가급적이면 이러한 건물과 같이 상가 출입구와 주택 출입구를 완전히 분리해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또 주차를 하고 출입구로 접근성도 좋아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기존 시가지가 아닌 택지개발지구 등 신도시의 경우에는 상가나 주택의 출입구, 주차장 등의 배치와 어프로치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 도시에서는 어느 도로가 접근성이 좋아질지, 또는 어느 지역이 활성화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인접한 건물이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을지 등에 대한 분석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러한 필지의 경우에 과연 이 필지로의 접근성이 이쪽 도로로부터 이렇게 접근하게 될 것인지, 또는 이쪽 도로에서 이렇게 접근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적도를 보게 되면 이쪽이 아파트 단지이고 이쪽이가 상업용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내 땅이긴 하지만 이 인접한 건물, 옆에 있는 건물들이 어떻게 설계될지에 대한 것도 가늠해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신축할 때만이 아니라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게 되는지, 그 어프로치라든지 상가의 접근성, 주택의 접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상가의 구조와 상가의 층고, 이런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대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가를 하나로 사용할지 아니면 두 개나 세 개로 분리하여 임대할지도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서 화장실의 출입구도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가인 경우에 상가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가를 전체적으로 한 사람한테 임대를 줄 것인지 아니면 두 개나 세 개로 나눠서 분할할지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만약에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라 한다고 하면 임대 관리는 쉬울지 모르나 임대비를 많이 받을 수 없고, 또 그럴 만한 업종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분리하며, 또는 두 개나 세 개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업종을 유치하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임대를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신축의 경우에는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확정짓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 개나 세 개로 분리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설계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니까 설계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로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 두 개로 사용할 수도 있다든지 세 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만약에 분리하는 경우라 한다 하더라도 상가 폭이 최소한 5m 정도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가 층고도 중요한 부분인데, 가급적인 높은 것이 어떤 업종에도 유리해서 좋기는 한데, 이는 지구내의 지침에 의해서 일정한 높이 이상 불가능하게 한 곳도 있고, 또 일조권을 받는 대지인 경우에는 상가의 높이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상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천정을 하지 않고 오픈시키는, 보가 그대로 보이는 소위 누드 천정으로 하면 그나마 실내 공간을 높게 부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면이나 층고 또는 천정구는 상가만이 아니라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평면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 층고나 천정구는 가급적이면 아파트보다는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 임대성에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임대주택과 4층 주인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하는 사람들은 상가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상가의 임대가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실 건물 전체로 보면 면적이나 임대료 면에 있어서 주택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가 부분은 한 층이고 주택 부분은 3개층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물론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볼 때 상가는 변수가 많아서 임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주택 부분은 웬만한 지역이라면 임대를 놓는데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임대주택 수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택지지구의 경우에 유사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도 아무리 임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건물과 경쟁력을 갖춰야 할 텐데,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평면 구조 등을 잘 생각해야 하고, 또 최근에는 그런 탓인지 임대주택에도 에어컨 설비를 해준다든지 인테리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층 주인 세대도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를 주든 또는 자신이 거주하든 다른 상가주택에 비해서 차별화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주택인 경우에는 4층의 중정, 또한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을 활용하면 웬만한 2층짜리 단독주택보다 또는 아파트보다 훨씬 거주성이 좋습니다. 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 온종일 온 가족이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겨우 방 3개짜리 좁고 답답한 아파트와는 달리 이러한 주택에는 다양한 방과 이런 공간, 그 다음에 또 다락에는 서재라든지 작업실 또는 기도실, 룸카페 이러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런 또 옥상 정원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겨우 방 3개짜리 좁고 답답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도 있어서 앞으로 수익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상가주택에 대한 장래성도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수익을 높이는 상가주택을 짓는 방법 또는 수익성 좋은 꼬마 빌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상가주택의 건축적인 특성을 알아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는 상가 구조와 상가의 층고,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이고, 네 번째로 임대주택과 4층의 주인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수익성이나 임대성이 중요한 상가주택에서 이러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건물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고, 특히 다른 유사 건물과의 경쟁력을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하며, 또 이러한 건물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동안 이러한 건물의 설계와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